권리 분석은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하기 6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예요. 가장 먼저 나 자신을 파악하고 어떤 물건을 찾을 건지 결정한 다음 본격적으로 물건 검색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물건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고 내가 할 물건과 하지 않을 물건을 골라내는 거죠. 권리 분석은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하기 둘째 마당에 위치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은 오늘 이 둘째 마당 내용을 다 배우실 겁니다. 책으로 보면 조금 어렵다 싶은 내용이지만 저랑 같이 하시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둘째 마당 권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. 권리 분석이 뭘까요? 위험을 판단하는 겁니다. 어떤 위험이요? 입찰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요. 또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위험이요. 낙찰 받고 나서 또 다른 권리를 해결해야 할 위험이요. 잔금까지 납부했는데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요. 혹은 잔금 납부를 했는데도 집을 빼앗길 수도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권리 분석을 합니다. 이 모든 내용들은 등기부등본과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 씌워져 있습니다. 간혹 그런 내용들이 씌워져 있지 않기도 하거든요. 그런 물건들은 여러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. 우리는 권리가 명확한 물건만 골라서 할 겁니다. 자,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꼭 봐야 될 서류가 있어요.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. 등기부등본은 그냥 흔히 부르는 이름이고요.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하는 서류입니다. 모든 집에는 등기부등본이 다 딸려 있습니다. 나라에서는 등기소에 모든 집에 등기부등본을 비치하게 해놓고요. 이 모든 정보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옆집의 등기사항 증명서가 궁금하시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바로 발급받아서 보실 수 있어요. 누구나 자유롭게 남의 집의 등기부 등본을 볼 수 있는 거죠. 물론 일부 내용들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. 집주인의 주민번호라던가 이런 개인정보들은 별표로 표시가 되긴 하는데요. 기타 어떤 권리들, 근저당, 압류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있는지는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은 등기부등본을 해석할 줄 아시나요? 등기부등본을 해석하는 일은 또 다른 개념이죠. 우리는 사실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. 때문에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실 거예요. 여러분들은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보시게 될 거고 계속 보시다 보면 등기부등본으로 이 집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경매까지 오게 됐으며 그리고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까지 모두 아시게 될 겁니다. 등기부등본은요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. 가장 첫 번째 표제부예요. 표제부는 이력서로 치면 인적사항 같은 부분이죠. 이 집은 언제 태어났으며 주소는 어디이고 평형은 몇 평이고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는요 갑구예요. 갑구는 집주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집주인이 원래 A에서 B로 넘어갔는데 매매가는 얼마이고 혹시 증여를 하게 됐으면 증여라고 쓰여지고요. 경매로 낙찰됐으면 경매라고 쓰여집니다. 어떻게 이 집이 어떤 집주인들을 거쳐서 왔는지, 집주인이 빌려서 못 낸 카드 대금, 집주인이 미납한 세금, 집주인에 대한 압류는 갑구에 위치하게 됩니다. 세 번째, 을구는요, 집이 주인공이에요. 이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, 근저당은 이 을구에 위치하게 되죠. 자, 이렇게 이 집에 딸린 모든 권리들, 채권들이 등기부등본에 자세히 쓰여지게 돼요.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들은 신뢰하실 수 있고요.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권리들을 보고 우리는 권리 분석을 하게 됩니다. 빚을 갚으면 빨간색으로 줄이 쫙 가거든요. 소멸되었다라고 해요. 경매로 낙찰된 이후에 이 집에 딸린 모든 빚이 사라지면 그 권리들은 빨간색으로 가며 소멸되었다라고 합니다. 실제 있는 물건으로 등기부 등본을 한번 살펴볼게요.